12장 자성체와 자기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성체령입니다. 히스테레스 곡선입니다. 이 히스테레스 곡선이란 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계와 그 물질 내부에서의 자숙밀도의 관계를 물질 내부에서 자숙밀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우리는 히스테레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질이 자석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떠한 물질이 지금 자석이 없지만은 이 물질에 자석이 있습니다. 원자로 이루어진 꼬마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존재하죠. 이렇게 N극, S극, 여기는 N극, S극 무질서하게 존재하는데 이걸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N극 전개가 나오니까 이러한 N극, S들이 무질서하게 내부에, 쇠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부의 자기의 세계를 이제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를 조금 인가한다는 거죠. N극의 자석을 인가하면 여기에 있는 N극이 이쪽을 차려보게끔 자화가 된다는 거죠. S극이 차려보게끔 자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의 세계를 점점 증가시키면은 쇠 내부의 자속 밀도도 점점마다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가면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외부에서 자기를 더 높여도 요 쇠 내부의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이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뭐다? 우리는 자기부하되었다는 겁니다. 즉, 꼬마 자석으로 되는 이 자석들이 배열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이제 더 이상 일정하게 유지될 꼬마 자석이 없는 상태, 즉 맥심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인간인 자기를 점점 감소시키면은 아까 왔던 길을 그대로 밟고 가느냐? 아니란 겁니다. 아니고 그 그래프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이 외부에서 인간인 자기를 완전 0으로 만들어도 요 쇠 내부의 자숙 밀도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자숙 밀도를 우리는 잔류자기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왔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의 자기 자기를 0으로 만들어도 쇠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같은 극수로 이게 뭘 인가해버린다고요? S의 자극을 인가한다면 SS니까 밀어버리겠죠? 여기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던 이 배열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을 인가하면 이제 이 내부에 남아있는 자속 밀도가 0이 돼버립니다. 이때 가해주는 이 외부 자기를 우리는 뭐하냐? 이 자기를 우리는 보자력,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자력에 대해서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점점 더 강한 자기를 인가하면 이제는 반대쪽으로 여기가 뭐다? N극이 되게끔 이제 자숙 밀도가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극이 되게끔 자숙 밀도가 배열돼서 이 자숙 밀도가 증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점 이상 가면 또 역시 아까처럼 자기 부하가 되고요. 반대로 가해주는 이 자기를 0으로 만들어도 이 쇠 내부의 자숙 밀도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잔류자기가 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우리는 히스테레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요 히스테레스 곡선에서 먼 축값만 점, 총축값만 나는 점, 이 세로축을 우리는 총축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의 점을 뭐라 하느냐?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횡축값만 나는 점, 요 축을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는 뭐다?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구자석은 이러한 잔류자기나 보자력이 뭐다? 모두 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히스테레스 곡선은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기와 쇠 내부의 자숙밀도의 관계인데 그려버리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때 외부의 자기를 0으로 만들어 쇠 내부에 남아있는 끈적끈적한 자기의 세계를 우리는 뭐다? 잔류자기. 그래서 우리는 요 축을 뭐랍니까? 세로축, 다른 말로 뭐다? 총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축과 맞는 점, 요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뭐란다? 잔류자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축을 우리는 뭐랍니까? 가로축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로축 또는 뭐다? 요 축을 횡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횡축과 맞는 요 두 개의 점을 우리는 뭐다? 보자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성체의 성질에 보면은 N극의 자석을 가져오면은 S극이 돼서 자석에 달라붙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같은 극성으로 자화돼서 자석에서 도망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달라붙는 물질을 우리는 상자성체, 도망가는 물질은 뭐다? 반자성체라고 해요. 상자성체는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가 있고요. 반장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밀리 자성체와 반강자성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자성체의 스핀 배열 상태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스핀 배열 상태를 가지고요. 상자성체는 무질서한 스핀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자성체는 한쪽 방향은 크고 한쪽 방향은 보다 작은 이러한 크기의 스핀 배열 상태를 가지고요. 반강자성체는 똑같은 크기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는 스핀 배열 상태를 가진다. 그 중에서 상자성체의 스핀 배열 상태를 가장 많이 모르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석이 있고 영구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석은 어떤 재질을 써야 하냐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를 가진 걸 전자석으로 써야 되고요. 영구자석은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러한 걸 가지는 걸 영구자석의 재질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체에 코일을 많이 감아서 여기다가 전기를 인가해서 전자석을 만들고자 합니다. 밑에 차를 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들기 위해서 배차장에서 전자석을 만들어 그래요. 전기를 조금 인가해서, 외부의 전기를 조금 인가해서 요 쇠 내부의 자속 밀도를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나면은 이 전류를 0으로 만들어도 요 내부에 잔류자기가 남았겠죠? 0으로 만들어서 이걸 자동차를 들어서 옮겼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탁 두고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겠죠?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대 극성의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전류를.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는 극성을 달려가지고 전류를 많이 공급해야 이게 똑 떨어져야 됩니까? 조금만 공급해도 똑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까? 역시나 조금만 반대로 전류를 인가해서 똑 떨어지게끔, 즉 잔류자기가 0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이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보자력은 적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이 작은 게 바로 뭐다? 전자석의 재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은 잔류자기만 크고 모두가 적다. 면적과 보자력 모두가 적은 것이 우리는 전자석의 재질이에요. 전자석의 재질. 반대로 영구자석이라는 건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인가해서 여기에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전기를 끊었어요. 끊어서 이제 남아있는 잔류자기 자석 밀도가 B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떼내고 이걸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자석이야 N극에서 한데 다른 자석을 N극을 가져와서 탁 치니까 같은 거 쓰니까 반대 극성이 뭐다? 자기가 인가하는 거 똑같죠? 바로 쇠로 돌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 극성의 자기가 엉망청 이렇게 인가되더라도 요 물질의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자기의 크기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원되는 자력이 엄청 큰 상태에서만 복원되어야 되는 거죠. 즉 복원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보자력이 엄청 커야 됩니다. 엄청 커야만 돌아온다. 즉 이게 안 돌아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큰 게 바로 영구자석의 재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구자석은 모두 크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속을 이용할 때 손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히트리스 손실과 한 개는 뭐다? 와전류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개는 이런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자루를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가 자속을 통과시키죠. 이때 통과할 때 이 자루에 히트리스 곡선을 그려보면 이러한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속이 우리가 주로 이해한 건 교류이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자속이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부에 자속의 방향이 지금 바뀌는 변화된 자속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요 면적에 해당되는 손실이 발생돼요. 그걸 우리는 히스테리스 곡선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히스테리스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스 손실의 곡선의 면적에 비례해서 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이 가급적이면 날씬한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려진 거는 그 손실이 적을 거예요. 그렇게 그려진 게 뭐다? 규수라는 재질이 바로 이러한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루를 만들 때 규수라는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스 손실은 주파수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자속 밀도에는 뭐다? 1.6승과 자승에 비례합니다. 이 자속 밀도가 1보다 작다면 1.6승에 비례하고요. 1보다 크다면 자승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와전류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루에 이러한 틀에
자, 자개가 통과를 합니다. 자개가 통과할 때 이 자개가 변화가 되면은 이 자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맴돌이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두 개로 증가하면요, 요 한 개의 자석을 막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개의 자석만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 자석을 만들어서 변화된 한 개 증가된 자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류가 흘러주는데, 이 전류를 우리는 뭐다?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맴돌이 전류가 이 자루를 통해서 이렇게 도는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이 자체에 열려서 그것이 손실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맴돌이 전류가 발생되고 도체 내 화학 전류는 도체의 장으로 손실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도체를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화학 전류에서는 요 두께에 비례합니다.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께를 가급적 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성층을 이렇게 잘라서 판을 만들어주면 회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을 잘라서 만들어서 화학전류선을 적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화학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전류의 경로를 나누어서 작게 흐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철판을 겹쳐서 만든 성층 철심으로 사용해서 쓰는 것이 화학전류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전류선은 주파수와 자수밀도와 요 두께, 판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자성체의 종류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 또는 페리자성체 이렇게 나누고 있죠. 강자성체는 US 값이 1보다 상당히 커서 외부에서 자석을 인가하면 강하게 자화돼서 달라붙는 물질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습니다. 암기할 때는 철이야, 니, 코가 망가졌네. 방학 끝나고 나면 꼭 코 수술하죠. 코 수술하고 나면 뒤에 보면은 코가 잘못, 원래 것보다 잘못된 코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야, 니, 코가 망가졌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상자성체는 외부에서 자기를 인가해주면은 달라붙긴 달라붙는데 뭐다? 좀 적게 달라붙는 물질, 달라붙는 둥 만든다는 물질, 이런 걸 우리는 뭐다? 상자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루미늄, 백금, 주석, 공기가 상자성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자성체는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좌우돼서 도망가는 물질이죠, 그죠? 구리, 비스무터, 수은 등이 있습니다. 자,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이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율은 어떤 상수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돼요. 사실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투자율이라는 것은 자개에 대한, 외부에서 인가해준 자개에 대한 자석 밀도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다? 투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죠?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외부에서 H라는 자기장을 인가하면 그 쇠 내부의 자석 밀도의 변화가 직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화되면 요것의 기울기가 아닙니까? 바로 기울기가 요 U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2면은 여기 1 변화될 때 요 기울기가 2면은 요 투자율은 2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선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뭐다? 곡선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기울기는 얼마나 됩니까? 접선이 기울기니까 작고, 요 구간에서 기울기는 증가하죠?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다시 기울기가 뭐다?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의 기울기는 1이고, 요때의 기울기는 얼마 되고? 1이고, 요때의 기울기는 2고, 조금 더 증가했으니까 2고, 요때의 기울기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3이고, 요때의 기울기는 더 많이 증가한다. 4고, 요때의 기울기는 다시 3으로 감소하고, 요때의 기울기는 다시 2로 감소하고, 요때의 기울기는 다시 1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겠네요. 이러한 기울기를. 그래서 투자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까지만은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즉 자기 포화 때문에 그것이 직선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직선 구간, 이 자기가 직선 구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속 밀도와 투자율을 관계해서 이 자속 밀도와 자기가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해서? 투자율에 비례해서 비례합니다라고 정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뭐다? 자기 포화 때문에 자기를 인가하더라도 이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간을 우리 생각하지 말고 앞뒤는 자르고 그 직선으로 변화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만, 비례되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B는 UH라는 공식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자법입니다. 자, 자승을 소자시키는 방법입니다. 직류, 교류, 가열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꼬마 자석이 된 이유가 안에 있는 꼬마 자석의 배열 때문에 자석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죠? N극, S극, N극, S극, N극, S이 되시면 이거는 N극, S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여기에 N극의 자석을 인가하면 탁탁 밀어버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준 걸 뭐다? 우리 직류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교류법이란 건 뭐냐? 여기에 가해진 걸 N극, S극, N극, S극을 변화시켜버립니다. N극일 때는 N극이 밀어버리고 S극일 때는 잡아당기고 N극일 때도 밀어버리고 딱 당겨가면서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죠? 이게 큰 상태에서 점점 줄여가면서 작게 만들어가는 거야. 작게 만들어가면 이게 크게 퉁 변화되면서 그 질서가 내부적으로 뭐다? 섞여버립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질서한 상태가 뭐 좀 이상합니다. 배열이 똑같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다? 틀면 어떻습니까? 이게 흩어지면서 막 섞여버리죠? 그러한 현상하고 유사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을 가해주면은 NS 되면서 그걸 점점 감소시키면은 결국은 이 내부의 질서가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온도를 가열해줘도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몇 도? 순철의 경우는 770도 이상을 인가하면은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화 온도 또는 큐리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속 밀도와 자개의 곡선과 두 자율과의 곡선,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승제는 자극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요? 항상 자석의 끝부분에서 자속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자력이 가장 센 부분은 자극의 끝단위, 자석의 세기가 가장 센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결입니다. 우리 전결에서 V는 IR이 있죠. 이때 V를 우리는 E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기전력, 전력을 만드는, 전류를 만들어주는 힘이다.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I를 뭐다? 전류, 그리고 R을 뭐다?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이 코일을 감아서 자속을 만든 자기혈에서는요, 이 부분이 기자력이 됩니다. 즉, 자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져서 자속이 이동을 하는 거죠. 자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이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는 자기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는 IR이 있듯이 우리는 기자력 F는 이 기자력을 우리는 F라고 이야기하고 그 크기는 가문 횟수와 전류의 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가문 횟수와 전류의 곱이 되고 이 기자력에서 자속이 발생되고 이것을 방해하는 저항을 우리는 자기저항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 흘러가듯이 여기에 흘러가는 자속은 기자력 나누기 자기저항만큼의 자속이 흘러가는구나. 이때 기자력은 얼마라고요? 가문 횟수와 전류의 곱이 되는 거고 자기저항은 얼마 됩니까? US 분지 L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SL은 똑같고 요 U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도전율 K하고 대응되는 관계다.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 있듯이 자속은 기자력 나누기 자기저항이 있는 게 바로 자기회로다. 이때 기자력은 가문 횟수와 전류의 곱이다. 이걸 반드시 암기하시고 단위는 암페어 곱하기 가문 횟수니까 턴이 된다. 이거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극이 있는 자기회로입니다. 원래의 자기회로는 이렇게 동그란 폐공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고요. 길이가 L이고 요 투자율이 μ입니다. 그리고 단면적이 S인 이란 자로의 자기장은 얼마입니까? 원래의 자기장, 공극이 없을 때의 자기장 RM은 우리가 하죠. US 분지 L이죠. 투자율 곱하기 면적 분지보다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 자로 가진 자기장인데 일부분이 깨져서 공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자기장은 얼마가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그때 자기장 RM0는 원래의 자기장, 요것은 원래 자기장이 되겠죠. 원래 자기장에다가 요만큼의 자기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장 US 분지 L에다가 풀려서 공극 부분의 자기장은 얼마입니까? 공극의 투자율은 U0니까 U0. 이때 면적은 요 자석이 통과하는 면적은 이렇게 자석이 통과하기 때문에 요 자를 통하는 면적이나 공기수송에 통하는 면적이나 번져나가는 게 없다는 상태에서 면적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면적은 S고 요 공극의 길이가 L0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문제 모을 때 공극이 없을 때의 저항에 비해서 그럼 요 위의 저항에 비해서
공극이 생긴 다음에 장은 얼마가 되냐, 밑에 장은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US-분지 L 그리고 US-분지 L 더하기 공극이 있을 때의 장값 U0 S-분지 L0 이 B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1 플러스 U0 L분지 UL0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1 플러스 U0 L 뮤 L0인데 제로가 있는 것끼리 모으고 없는 것끼리 모으니까 뭐다? X 모양이 되죠? 그래서 외울 때는 1 플러스 X다 이렇게 외우거나 또는 여기에 숫자를 넣어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다? 2배입니다. 이렇게 답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대응관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자력과 대응되는 관계는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전류와 대응되는 관계는 뭐다? 자속입니다. 자속과 대응되는 관계는 전류지 전속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와 대응되는 관계는 뭐다? 전류 밀도, 전속 밀도가 아닙니다. 전속 밀도 아닌 거. 투절과 대응관계가 유전율이 아니고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거. 그리고 전기장의 역수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장의 역수를 우리는 퍼미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와 퍼미언스가 서로 뭐다? 대응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자, 전기장의 역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장의 역수를 우리는 뭐다? 퍼미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때 요 뮤 값이 뭐가 투자율이 되고 요때 K 값이 뭐가 됩니까? 도전율이 된다는 거 단위 한번 봐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전기회로는 선행이에요. 자기회로는 자기 포화 특성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U 값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비선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I 이꼴은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이 저항이 고정됐지만은 우리 자속 파 이꼴은 기자력 나누기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이 US 분지 L로 가죠. 요 뮤 값이 변화됩니다. 실제는. 그래서 요 뮤 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비선행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기회로는 줄에 해당되는 열 손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회로는 줄에 해당되는 열 손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회로는 히스테로 손실이 있지만은 전기회로는 히스테로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회로에서 이 전기회로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기회로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회로라는 것은 자속의 흐름을 우리는 자기회로로 해석하는데 이 전하의 흐름은 실제 존재해요. 근데 이 자속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은 있죠. 콘덴서에서 이 전기는 전하는 저장이 될 수 있지만은 자속을 저장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왜?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